어려운 길이잖아요. 국민적 기대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신당들 하는 거 보면은 현역이 몇 명이 있고 뭐 빅텐트를 어떻게 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여기는 신당들은 3번 얻으면 유리할 거라는 별로 생각이죠?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기호 3번 누구예요?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이 기호 3번 얻었다고 의석 팽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기호 순번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이게 전략 측면에서 홍보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잖아요. 그 측면도 이해가 돼요. 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안 냈거든요. 너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교통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진짜 어지간히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구나. 그동안. 예,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슨 혐오 이렇게밖에 접근을 진보 진영에서 못하는가. 어떻게 보세요? 순항 중이라고 보세요? 그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게 제3지대다 보니까 네.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셔야 되고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국민적 기대하고 조금 여기 대해서는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의석수를 많이 배출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양당제 구도에서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수를 배출해야 될 텐데 비례대표에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이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례대표에서 의석수를 배출하고 난 뒤에도 이분들이 다시 찢어져서 혹은 총선 이후에 각기 정당과 다시 활동했던 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가지 않을까에 대한 서로 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뭔가 성공하기, 순항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2년까지 프랑스 양당 체제가 사회당이랑 UMP였나요? 그 공화당 계열 네. 이렇게 두 개가 양당 체제였다가 2017년도에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데 이 앙마르슈라고 하죠. 그 네, 마크롱의 어떻게 됐냐면은 사회당이 주저앉아요. 네. 사회당이 주저앉고 한 300석 넘게 차지하면서 사실상 3당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양당이거든요. 보수연합이랑 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도 정당이긴 하지만 한쪽 축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물론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있긴 했지만 후보자들이 이 현역들이 많았냐 아니에요. 300명 넘게 당선이 되는데 공천된 사람 중에서는 선출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과반이었어요. 지금 신당들 하는 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역이 몇 명이 있고 뭐 빅텐트를 어떻게 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실제로 바람이 불면은 후보자가 뭐 현역이 있든 없든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 기호 3번 누구예요? 정의당이잖아요. 네. 정의당이 기호 3번 얻었다고 의석 팽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당들은 3번 얻으면 유리할 거라는 그런 별로 생각이죠?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의당이 제일 유리한 거지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도. 현역의 수와 뭐 기호 번호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또 기호 순번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이게 전략 측면에서 홍보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또 이렇게 만약 비례대표 명부가 연동형으로 하고 하다 보면은 정당이 많아질 테니까 투표 용지가 굉장히 길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명과 이 번호를 찾아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사실 적극적 투표 말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기호를 부여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마 그러한 측면 때문에 아마 3번, 4번을 좀 생각하는 걸 텐데 저는 뭐 그 측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내가 이낙연이라면 개항을에 출마한다 라면서 약간 도발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아마 보세요? 이제 서로 간에 네. 통합이든 연대든 두고 이제 갈등이나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거 이미 불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들 그렇게 물론 뭐 재검토하고 있는 재검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발언들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전이 지금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 이미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대표죠 지금 어떤 그런 신경전 그런 차원의 발언들은 계속 주고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또 제3지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런 거에 일환으로 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개혁신당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안 냈거든요. 요거에 대한 평가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너무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방 노인 간의 어떤 불공정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복지, 교통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어떤 노인의 우울증 감소라든지 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또 사회적 편익이 고려되는 긍정적인 어떤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복지를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보다는 좀 공정하게 복지를 더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 17%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인프라 깔아놨는데 거기에 비용을 쓰는 사람이 줄어들면 지속 가능성이 적자? 없죠. 그러니까 지하철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복지는 교통 복지는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걸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지하철 말고 오히려 버스 이런 걸로 더 확대하게끔 뭐 교통카드로 지급하자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봤어요. 정책적으로 저거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있는 건데 저거를 갑자기 노인 혐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아, 이준석 대표가 진짜 어지간히 그 정치적 방식에 대해 사람들한테 약간 미움을 샀구나. 그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슨 혐오 이렇게밖에 접근을 진보 진영에서 못하는가. 한 번도 이거 지하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반추가 필요하다. 그래야 냉정하게 이 정책 토론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자체는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